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간의 대장동 관련 인터뷰 녹취록 보도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일부 방송사가 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특히 더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이 사태를 좀 대해도 되는 것인지, 언론 현장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국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뉴스타파 이 대장동 인터뷰,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리고 김만배 씨 인터뷰, 이거를 인터뷰 의도가 개입된 조작된 인터뷰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 방통위, 뭐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오늘 김만배 씨는 사적인 대화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허락 없이 녹취한 거다. 사적 대화 녹취록이다. 이거 어느 쪽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뭐 사전에 기획됐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인터뷰를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기획된 것이다라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억측인 것 같고요. 네. 그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네. 그 한국일보에서부터 같이 언론인 생활을 했던 그렇죠. 선후배 사이고 20년 지기, 30년 지기 되는 지인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 추후에 이렇게 방송이 된 것으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네. 자, 우선 그런데 네. 이 인터뷰 보도가 네.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뭐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인터뷰 보도를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국장 사건이다라고 규정짓는 비실명 고위 관계자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하다 보면 특히 네. 대선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국면에서는 그 뭐 민주당도 그때 여러 언론사들을 막 항의 방문하고 네네.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보도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언론사들은 그럼 검증 보도를 일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무슨 뭐 공작이라는 성격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부여해서 네네. 발언을 해버리면 네.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지금 언론계를 검찰의 들쑤시고 있지 특별수사단, 않습니다. 수사단 오늘 뭐 만들었고요. 특별수사단 만들었고 방통위, 문체부, 서울시까지 지금 아, 그래요? 서울시까지? 서울시가 왜냐하면 그 언론사들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의 뉴스타파가 인터넷 신문업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성격 규정에 따라서 네.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계에서 검증 보도를 하다 보면 모든 검증 보도가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취재를 하다가 그걸 기사화했을 때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네.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이 안 된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난 보도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다 때려잡겠다고 하면 그건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로 언론중재제도를 둬서 그렇죠.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죠. 네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나중에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 제도인 것이죠. 근데 네. 그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강한 드라이브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걸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검찰, 국민의힘, 서울시, 방통위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국민주권 찬탈 시도, 민주공화국 파괴하는 쿠데타,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규정을 한 후에 김만배, 신학림 씨를 뭐 고소 고발하는 거는 물론이고 뉴스타파 그리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MBC 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다음 뭐 이렇게 이런 혐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삼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인용 보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들여다봐야 하고요. 네. 우선 물론 인용 보도라고 해도 어떤 판단 하에 네. 내부의 언론사의 이 정보 확인 과정,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우리가 인용하자라고 네. 결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언론사의 판단에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당시에 뉴스타파가 이런저런 보도를 했다라고 인용 보도한 것이 지금 이런 방송사들뿐만이 아닙니다. 네네. 조선동화 같은 데도 다 했어요, 네, 보도를.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가려서 일부 방송사, 특히 이제 공영방송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형세 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자르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런 연장선에서 뭔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MBC만 한 게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 공판에서 바이든 날리면 공판에 외교부가 지금 소송 주체로 나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든 날리면 그 MBC 보도 그 언론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사실이 뭐냐,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라고 재판장에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특정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소송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움직이셨는데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KBS, MBC, YTN 등의 보도 70건을 긴급 심의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 인용 보도한 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긴급 심의를 한다.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적이 좀 있었나요?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제가 아까 대통령이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사안은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네. 국회에서 긴급심의 얘기를 꺼냈어요. 네, 네. 그 뒤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이 네. 과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심의를 하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보도의 내용을 국가 권력 기관이 뭐 민간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상 정당들이 다 예,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뭐 않습니까? 법 형식상으로 민간 기관이긴 하지만 예. 민간 기관이지만 방통위 산하기구고 네, 그 그렇습니다. 방통 심의위원들을 각 정당이 추천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네. 분들이 내용 심의를 하는 건 되게 부적절해요. 근데 네. 그것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긴급 심의를 언급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거는 네. 이동관이 심의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네. 방통위는 개별 방송사의 내용 심의를 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관 씨가 예전에 그 국정원 시켜서 하던 일을 방통위원장의 권한으로 직접 이제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훨씬 더 강도 높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아마도 보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상 가짜 뉴스가 있는 점지를 봐서 그것을 소위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정부의 그 얘기는 또 하나의 그 압력이 되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면 이런 식으로 언제라도 긴급 심의의 대상이 되거나 재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궁금한데 이게 법률가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요. 가짜뉴스 근절 TF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만들고 악의적 허위 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텐데 현행 법제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동관 씨가 그 통합심의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심의. 그러니까 방송심의와 인터넷 같은 온라인, 심의, 예. 그 온라인 심의가 분리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방송심의, 인터넷 언론, 유튜브가 그다음에 이 포털 사이트. 네네네. 예, 예. 그게 결국은 그걸 다 규제 권한을 방통위가 그 소위 말하면 이동관 씨가 다 쥐고 다 흔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저희가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제정할 때 언론계에서 특히 언론노조가 가장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악의적 왜곡, 악의적 허위 보도, 악의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규정이 불가능해요. 그때 가장 강력히 저희 옆에서 반대하고 막 국회에서 농성하고 했던 게 김기현 지금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 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쪽이었죠. 예. 지금 자기들이 집권당 됐다고 정반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나마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는데 여기서는 폐간 내지는 형사 책임을 그거 얘기한단 완전히 말이에요.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헌법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건 니네 한 번 잘못하면 폐간 취소야, 폐간이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과 허가제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적 주장입니다. 만약 이걸 한 발짝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저는 네. 이동관 씨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다. 자,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전 두 가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도인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왜 KBS, MBC, JTBC가 맨 앞에서 딴 데는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안 봐도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일단 자기들이 고발한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 그리고 KBS는 그 지금 사장 해임 포함해서 지금 방송 장악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선상에 올린 것 같고 나머지 뭐 종편 보도 PP까지 다 해보겠다라고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팩트 체킹 시스템은 어떤 사실이나 제보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고 네. 기사가 작성이 되고 방송되기 전까지 네. 이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내부에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들여다보겠다는 건 언론사 뉴스룸 내부의 뉴스 생산 과정을 자기들이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쿠야. 이거 독재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짓입니다.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뭐 팩트 체크 잘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겠어.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이제 네. 어느 정도의 수위로 뭐 이걸 들여다보느냐의 문제가 남겠는데 네. 뭐 이걸 가지고 또 이거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자기들만 생각하는 수준에 차지 않으면 이것도 뭐 제어가에 반영하겠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하겠죠. 자, 다른 현안, 언론계 현안 몇 가지 한 두 개 정도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KDN과 한국 마사회가 YTN 그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각자 따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다가 통합해서 매각한다고 해요. 속도가 나고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두 개 지분이 한꺼번에 매수할 당사자를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예. 언론노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결국 어떤 특정 재벌 기업이든 그것들이 족벌 언론이든 매각 대상자가 이미 내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형식은 공모의 형식을 취하지만 네. 나눠져 있는 지분을 한꺼번에 팔겠다라는 거는 누군가 그만큼 요구를 했거나 네. 그 정도를 수용할 만한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프로세스들을 지금 거꾸로 껴맞추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매각 그 검토 단계에서는 어느 뭐 신문사 이름도 거론되고 하면서 네네. 어디가 인수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인수 의향 내지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보도가 안 나오는데 혹시 그게 오히려 저 들은 얘기는 있는데 예, 저도 예.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네. 오히려 이제 정보가 탁 떴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내정됐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정보 관리를 하고 있구나. 정보 관리를 하고 있구나. 들은 말씀, 마이크 꺼지면 저한테 살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송으로 하긴 어려운 사정이고. 김희철 KBS 사장 해임건 역시 속도전이고요. 네. 이르면 오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 임시이사에서 해임안 의결될 수 있다.
네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참 답답하고요. 이게 네.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공영방송 사장들을 임기 전에 잘라내버리는 것이 정치적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네. 이러면 공영방송 독립성이 결코 확보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판례를 통해서 그 언론 노동자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파업까지 해서 몰아낸 네. KBS의 고대영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법이다라고 해서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적 판례가 굳어진 겁니다. 네. 네. 그걸 윤석열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방송 장악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다 위법하다고 결국 결론이 날 텐데 그건 네. 지금 저 사람들 안중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강행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음.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 낙하산 사장이 또 내려오겠죠. 그에 네. 걸맞는 싸움을 저희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여론 시민들과 만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네. 저희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오윤혜 씨가 민원열과 언론노조가 하는 언론 아싸 네네. 예,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통위가 어디까지 또 어떻게 이 언론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나갈지 지켜보고 언론 노조의 대응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